네, 2주차 빅데이터에 대한 사례와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조지 워싱턴이 갑자기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과다출혈로 왜 사망을 했느냐? 이제 인후염을 걸렸는데 그 당시에 1799년 그 정도는 치료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요새 인후염 걸리면 어때요? 이제 항생제를 먹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열이 뭐냐면 여러분 한의원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막 어깨가 쑤시거나 막 이럴 때 가끔 부항을 뜨는 경우가 있는데 부항만 뜨는 경우도 있고 거기 이렇게 그 침으로 몇 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피를 고여 있는 안 좋은 피들을 이렇게 빼는 방법이 이제 사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열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인후염이 걸렸는데 항생제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열을 하다 보니까 과다출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조지 워싱턴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그런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일찍 사망하는 이런 사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이 쓰고 있는 이 사열법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사열법으로 사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의 사망자를 비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열법으로 사망한 사람이 너무 많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열법은 치료 방법으로 좋지 않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규명해냈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역사도 보면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나이팅게일의 이게 장미 그래프라고를 하는데 통계 학자인지 잘 몰랐죠. 나이팅게일은 이제 뭐 백의의 천사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간호사죠. 간호사 출신이었는데 이 당시 1855년부터 2년간의 그 수치를 이제 모았어요. 그 이 사람이 전투에 나가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전투가 아니라 전투에서 다친 분들을 이제 병상이나 이런 병원에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때 거기 계셨던 분이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이제 거기 병원에 있는 환경과 아니면 이제 아니, 죽음을 사망하신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 전투로 직접 전투에서 이제 사망한 사람보다 훨씬 병원에서 여러 가지 병원군이라든지 병원의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이 전염병이 다 걸려가지고 사망을 한 사람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에 지금 하늘색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전염병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었어요. 전염병으로 사망한 그 숫자들이었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빨간색 있죠? 여기 빨간색은 이제 전 부상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여기 부상에 의한 사망이었죠? 여기 핑크색은 이제 부상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정말로 다쳐가지고 과다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었어요. 훨씬 뭐 어때요? 이 바깥의 부분이 훨씬 크잖아요. 이렇게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보다 전염병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규명하면서 그럼 이렇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투보다는 전염병을 막아야 된다. 병원에서의 전염병을 막아야 된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때요?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이게 다 전염병에 의한 사망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많이 잡혔죠. 그래서 굉장히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제 어,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높이고 이런 그 전염병을 막기 위해 굉장히 위생을 철저하는 하게 이제 하면서 이제 전염병을 많이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둔한 사람들, 그동안 코로나19를 조금 경시했던 나라들, 뭐 미국이라든지 지금 이탈리아 난리잖아요. 지금 이쪽에서도 유럽에서도 너무너무 난리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막기 위한 뭐 이런 데가 아직도 앞으로도 어떤 바이러스, 어떤 병원군이 또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이제 공언한 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병원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줌으로써 그 다음부터 이제 차츰차츰 병원에 이제 깨끗하게 소독도 하고 위생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은 볼까요?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이거를 켜가지고 이거를 수도하려면 이거는 캡처만 되네요. 어떡하지? 잉크를 쓰지 않으려면 나가기를 하면 되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독감 트렌드와 실제 독감 환자 수가 그동안 구글에서의 데이터인데요. 2012년도, 13년도에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2012년까지 이 굉장히 여기 보면 구글에서 예상치잖아요. 구글 예상치인데 미국에 있는 그 병원 의료를 담당하는 그런 데보다 훨씬 빨리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데이터 그동안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는데 2013년에 보면 여기서 차이가 많죠. 실제 감염이 된 독감에 걸린 사람이 요즘 노란색의 그래프고 위에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예상한 수치죠.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왜 발생할까? 을 봤더니 그동안 2013년에서는 사람들이 이 독감의 트렌드를 어떻게 그동안 예측을 했냐고 하면 독감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독감에 대한 굉장한 구글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독감. 그다음에 우리는 어때 막 독감 지금 인플루엔자잖아요. 아니 그 뭐죠?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검색을 많이 하죠. 그래서 독감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동안 독감이 이제 걸릴 것 같으면 독감 치료는 어떤가, 이번에 독감의 뭐 증상은 어떤지, 뭐 어디서 많이 발병을 했는지 이런 것부터 굉장히 검색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독감을 예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보면 독감 트렌드가 이만큼 차이가 난 거는 그동안 실제 발생한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언론의 오정보가 있었어요. 언론으로부터 백신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오정보, 그러니까 우리 가짜뉴스 같은 거잖아요. 정말로 부족하진 않은데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독감 백신을 이제 검색하면서 굉장히 이제 검색 수가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증가를 너무너무 해가지고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가 실제 독감이 발병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백신의 부족으로 인해서 검색이 증가하다 보니 이게 독감이 걸렸다. 이만큼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그동안에 예측했던 거와 유사하게 똑같이 해버린 거죠. 그동안 그래서 이런 예측에 대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맹신을 하면 안 되는 게 그런 거죠. 이런 구글에서의 여러 트렌드가 있지만 이런 오차도 항상 발생을 하잖아요. 실제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검색하는 것을 평균을 재면 괜찮지만 어쨌든 그것도 약간의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관심만 있어서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이번에는 뭐 뉴스가 떠서 그거에 관련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 검색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어떻게 뭐 이제 가려낼 것인가, 그게 조금 앞으로도 계속 오류를 수정해 나갈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신에는 이제 오바마 선거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최초의 인공지능을 도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또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나눠지잖아요.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 뭐 학습이에요. 기계학습. 그다음에 딥러닝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스스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알고리즘도 넣어주고, 실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빅데이터도 넣어주고, 다 넣어주는 대로, 해주는 대로만, 이제 지시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인데요. 오바마가 선거운동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최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2012년도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유권자, 여기 보면 그 미트 롬이라는 사람이 오바마보다 처음에는 되게 앞서갔습니다. 선거에서 오바마는 굉장히 불리했었어요. 불리해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요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전문가를 머신러닝에 대한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선거 우리 하기 위해서 유권자에 맞는 전략적인 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전문가를 고용했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각종의 빅데이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죠. 모으기 시작해서 이 머신러닝 전문가에게 이제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유권자들의 성향을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자기가 지금 필요한 어느 쪽에 타겟을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쪽은 불리하니까 어떤 유권자에게는 어떤 성향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지역에는 어떤 유권자를 맞춰서 그 유권자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싫어하거나 선호하는 거 이런 것들에 맞춰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했었지만 이 불리한 것을 이제 굉장히 분석을 꼼꼼히 해서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유권자에 맞춰서 전략을 짜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오바마가 승리하게 된 거죠. 굉장한 이제 유명한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지금 장 그 노무현 대통령 때라고 알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생겨났잖아요. 이런 새로운 그 본부가 생겨나면서 이 질병 관리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모든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관리도 철저하게 여기서부터 중앙 관리가 되면서 그 지역마다 다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질본에서 철저히 중앙 통제를 하다 보니 굉장히 효율적으로 모든 것들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예측과 예보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 건강 정보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면 이제 아버님이나 부모님의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고 있는 의료 보험이라든지 재산세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 있어요. 의료 보험은 얼마나 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가입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부양 가족으로 되어 있는지 등등에 관련된 정보들이 건강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민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 민간 데이터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병원에서 관리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병원에 내가 오늘 진료를 받았고 어떤 약을 처방했고 어떤 것 때문에 뭐 주기적으로 이 병원을 방문하는지 어떤 것들이 많이 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등 관련된 것들이 민간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의료에 관련된 거죠. 이제 질병에 관련된 모든 것들 거기에서 다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모아서 질병 예측, 위험 예측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도 있지만 뭐 정형화되어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한 문장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단어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뭐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뭐 SNS에 올리는 여러 가지 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뭐 길이는 얼마이고 어떤 얼만큼의 뭐 되어 있고 숫자는 어떤 이렇게 여러분이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표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학교에 여러분이 등록되어 있는 뭐 입학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학번, 그 다음에 뭐 나이,
그다음에 성별, 그리고 주소, 뭐 연락처 이런 것 등등이 딱딱 뭐 어떤 셀에 맞게 그 어디에 카테고리에 맞게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 거기는 그게 딱 맞잖아. 이름은 아무리 길어도 우리나라 이름 뭐 네 글자를 넘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는 앞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등등 어떤 굉장히 그 틀에 맞게 되어 있다는 게 바로 정형화된 데이터입니다. 그것과 반대로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정형 데이터가 있죠. 뭐 오늘 여러분이 방문한 사이트의 뭐 URL이라든지 뭐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뭐 여러분이 검색한 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정형화된 것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까지 다 수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중요한 것만 추출해내고 이 마이닝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마이닝은 바로 필요한 정보만 내가 이 모든 그 굉장한 많은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것만 내가 뽑아낸다 이런 거죠. 마이닝이 있잖아요. 뭐 캐는 거, 캐내는 거, 그 광부들이 그 광석을 캐내잖아요. 여러 가지 그냥 쌓여 있는 것 중에 내가 필요한 원석, 그 다음에 철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캐내잖아요. 그게 바로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빼내는 거, 요거 바로 마이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분석은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어떤 것들을 새로운 가치 창출 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분석이 되죠. 그래서 분석과 마이닝을 통해서 이 동향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럼 최근에 어떤 것들이 유행이 되고 건강에 관련된 거는 요새 뭐 그런 거겠죠. 코로나19가 어느 지역에 발생을 했고 왜 발생을 했고 뭐 이런 것들 동향을 추적하는 거죠. 지금 최근 처음에는 중국에서 유입된 사람들에 의한 뭐 발병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집단 감염, 뭐 지역 감염 이런 거잖아요. 이런 동향을 분석해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과거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들이 바로 예측이죠. 동향까지는 현재 데이터입니다. 이 과거부터 이제까지의 쭉 훑어본 거, 트렌드를 살펴보는 건 동향 분석이고 거기에서 이제 비정형과 정형 데이터를 다 합쳐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엮어서 연결시켜서 관련을 맺어서 예측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예보 서비스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 질본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더 많이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초중고도 또 연기를 했잖아요. 4월 6일로 이제 입학이 아니고 전 개학을 연기를 했고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2주가 다시 또 비대면으로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측 분석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죠. 똑같이 비정형이나 정형은 다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동향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동향을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이 분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예측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측이 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건강 예보를 하는 거죠. 예보.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개인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뭐죠? 거리두기,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질병 관련해서도 계속 동향을 분석하고 지역별, 연령별 뭐 이런 것들 다 나눠서 분석을 해보고 이런 것들의 사회적인 어떤 동향까지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류 독감 위험도지만 지금 코로나가 뭐 지역별로 이렇게 지도로 맵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발전해 주는 것이 바로 지금 예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가 지금 조금 안정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예보 서비스까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7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 시간을 20분씩 너무 넘어가면 여러분이 이걸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20분 정도로 제가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영상을 다시 찍을게요.